그런데 내가 그냥 너무 화가 나서 무턱대고 높은 금액을 청구하면 원고가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한테 소송 비용을 추가로 주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양나래 변호사입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께 법률 정보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제는 바로 소송 비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거는 원고 입장에 있으신 분, 피고 입장에 있으신 분 모두가 궁금해 하시는 내용입니다. 보통은 이제 소장에 피고가 원고의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고 적혀 있으니까요. 원고가 변호사 비용을 1,000만 원, 2,000만 원 얼마를 썼던지 간에 무조건 피고가 그 금액을 다 부담하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가령 원고가 2,000만 원 청구를 해가지고 전부 승소했어요. 그래서 소송 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한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가 알고 보니까 변호사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쓴 거예요. 그러면 피고가 줘야 할 돈이 총 4,000만 원인 걸까요? 아닙니다. 변호사 보수 산입 규칙에 따라서요, 원고가 얼마를 청구했는지에 따라서 피고한테 받을 수 있는 보수가 법률상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을 청구했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한테 받을 수 있는 돈은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변호사를 선임할 때 당연히 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대형펌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변호사 선임료를 조율해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가 내가 그렇게 지출한 돈을 전부 다 보전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 변호사비를 많이 써도 상관없다, 내가 무조건 전부 승소해서 피고한테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반대로 피고 입장에서 원고가 소송 비용만 벌써 3,000만 원 이렇게 썼다는데 저는 돈을 얼마 준비해야 되나요? 이렇게 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반대로.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변호사님, 제가 쓴 돈을 그대로 다 부담하는 건 아닌 건 알겠어요. 그러면 저는 원고니까 무조건 피고한테 돈 받을 수 있는 건 맞죠? 소송 비용?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이것도 아니에요. 소송 비용에 관한 것도 판사님이 판단을 내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3,000만 원에서 3,000만 100원 이 정도를 청구를 하거든요. 소액 사건이 아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서 일반적인 위자료를 평균적으로 물게 되면 1,700에서 한 1,800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경우에 소송 비용은 보통 원고가 3분의 1, 피고가 3분의 2 부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원고가 3분의 1 부담이라는 이 표현은요, 피고가 지출한 거에 3분의 1을 원고가 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피고가 3분의 2 부담하는 것은 원고의 3분의 1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원고가 부담하는 부분은 3분의 1이니까 피고가 부담하는 부분보다 좀 작거든요. 근데 어찌되었든 원고가 피고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고가 줘야 하는 돈에서 원고가 줘야 할 돈을 빼고 한 100만 원 선에서 이렇게 소송 비용을 원고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감정적으로 너무 화가 나가지고 피고한테 5,000만 원을 청구했어요. 5,000만 원 청구해서 한 1,700만 원 인정받았어. 그런데 소송 비용을 원고가 5분의 3, 피고가 5분의 2 부담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변호사 보수 산입 규칙에 따라서 계산을 했을 경우에 원고가 부담해야 되는 피고 소송 비용이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산입 규칙 표를 보시면요, 단순히 금액에 상관없이 얼마를 줍니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청구하는 금액이 올라갈수록 보수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3,000만 원을 청구할 때에는 이 표의 제일 상단에서 계산을 하면 되지만 5,000만 원, 1억이 되면 변호사 보수로 내가 부담하는 금액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너무 화가 나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높은 금액을 청구하면 원고가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한테 소송 비용을 추가로 주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진행할 때 변호사님 저는 무조건 1억 청구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제가 굳이 적정선에서 청구 금액을 감액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지대 송달료도 많이 나오고
소송 비용 부담에 대해서 판결이 나왔을 때 내가 청구한 금액에 비해서 인정되는 금액이 낮아서 원고가 부담해야 되는 소송 비용이 늘어나면 그만큼 내가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소송 비용은 내가 언제 어떻게 지급을 하게 될까요? 원칙적으로는요, 소송 비용은 판결이 다 끝난 다음에 무조건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비용의 확정 신청이라는 별도의 신청을 법원에 해서 판결문도 내고 내가 소송 비용으로 변호사 보수 얼마 썼는지 영수증도 내고 해서 결정문을 받아야만 채권이 뿅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소송 비용을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그 당사자 사이에 또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일반적으로 소송이 다 끝나면 이제 상대방 사무실에 연락해서 위자료, 이자 받을 돈은 얼마고 소송 비용 받을 거 얼마니까 한 번에 이렇게 합시다. 대부분은 사무실끼리 협의를 통해서 추가로 확정 신청을 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사자분들 중에 원고 입장에서 위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소송 비용을 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에 정리하기가 싫은 거야. 그런 경우에는 아니, 나는 위자료랑 이자는 지금 판결로 무조건 받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줘라. 소송 비용은 네가 받고 싶으면 나한테 확정 신청해라.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소송 비용에 관해서 무조건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소송이 다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법원의 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송 비용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소송 비용은 소송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내용이기는 한데 본안에 관한 내용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사실 뒷전으로 미뤄지고 있거나 혹은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소송 비용이 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어 봤거든요. 영상으로 다 이해하기에는 구조가 복잡해서 다소 이해가 안 가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더욱 정확하게 상담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에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